네, 이제 유형 10입니다. 문장의 위치 찾기입니다. 문장의 위치 찾기는 세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공식 13을 통해서 문장의 바른 위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형태는 다음 글에서 보기에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곳을 고르십시오라고 출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장의 위치 찾기 문제는 빈칸 풀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10 풀이 비법입니다. 문장의 위치 찾기. 1번, 빈칸에 들어갈 문장에, 들어갈 문장입니다. 들어갈 문장의 핵심어, 접속 부사, 지시대명사를 고려하셔서 내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첫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각 문장의 본문에 있는 각 문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핵심어나 접속부사, 지시대명사를 고려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들어갈 문장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과 각 문장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문장의 위치 찾기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할 때는 두 곳 모두 핵심어나 접속 부사, 지시대명사가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3번, 빈칸에 들어갈 위치를 추측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13번입니다. 문장의 위치 찾기. 첫 문장에서 화제를 확인하고, 보통 첫 번째 문장은 화제로 제시될 겁니다. 나머지 문장들의 핵심어, 접속 부사, 지시대명사를 고려하여 내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문장, 들어갈 문장입니다. 들어갈 문장이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접속 부사는 146쪽을 참고하시고요. 지시대명사는 14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갈 문장입니다. 자, 들어갈 문장의 의미를 파악을 하고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들어갈 문장, 하지만이라는 접속 부사가 보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먼저 힌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찾으셨나요? 하지만이라는 접속 부사와 섭취해야 한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에 들어갈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문장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 내부에서는 비타민 C를 합성할 수 없어서 비타민 C를 합성할 수 없습니다. 원인이 될 겁니다. 동물 또는 식물에서 합성한 것을 섭취해야 한다. 그러면 하지만은 앞 내용과 뒤 내용이 반대 관계인 접속 부사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위치는 여기에 있는 내용과 반대 관계인 내용이 앞에 위치한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자, 본문을
접속 부사나 지시대명사를 중심으로 핵심어와 함께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C가 가볍게는 피로 해소나 감기 예방 효과부터 심지어는 암 예방 효과까지 있다는 주장이 의학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비타민 C와 관계되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C는 화제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라는 부분이 비타민 C 제품에 대한 수요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비타민 C는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다. 꼭 필요한 성분이다. 따라서 비타민 C의 섭취 자체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다. 하지만 비타민 C를 얼마나 섭취해야 할지, 섭취한 비타민이 인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의료계에서 아직도 뜨거운 논란거리다. 섭취해야 한다. 섭취라는 단어가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섭취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다. 하지만 우리 몸 내부에서는 비타민 C를 합성할 수가 없어서 동물 또는 식물에서 합성한 것을 섭취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섭취라는 단어가 하지만 이후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취해야 한다라는 섭취와 섭취가 있고요. 꼭 필요한 성분이다. 꼭 필요한 성분이다. 하지만 우리 몸 내부에서는 합성할 수 없어서라는 부분과 꼭 필요한 성분이다라는 부분이 반대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이 첫 번째 힌트가 되고요. 섭취해야 한다. 따라서 이견은 거의 없다. 다른 의견은 거의 없다라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장의 위치는 3번 디귿으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연습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들어갈 문장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팜파티는 농장을 뜻하는 팜과 파티가 결합한 말이다. 최근 농산물을 직접 맛보고 즐기는 파티 문화와 농촌 체험이 결합한 팜파티가 유행하고 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작은 따옴표를 통해서 핵심어를 제시하였고 이 핵심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팜파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팜파티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전 예약이 원칙이다.
팜파티는 도시민과 농촌의 농민 모두에게 장점이 있다. 그리고 농가는 자신의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들어갈 문장은 도시민들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도시민들이 가격 농산물을 구입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어떤 위치가 정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팜파티는 도시민과 농민에게 모두 장점이 있다라는 추상적 내용을 먼저 서술하고 도시민과 농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순서대로 서술하는 게 논리적이기 때문에 도시민에 대한 정보를 먼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농민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정답의 위치를 리을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리을로 하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역시 들어갈 문장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부터 입출금까지 은행 업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행 업무와 관계되는 부분이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컴퓨터나 스마트폰, 은행 업무와 관계되는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은 역시 작은 따옴표가 핵심어가 되고 화제가 될 것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은 금융과 정보 기술을 활용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금융 거래를 하는 은행을 말한다 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고요. 인터넷 전문 은행은 인터넷 기반이므로 점포를 둘 필요가 없고 점포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풀이하실 때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이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정보를 나열하는 문장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이 나온다면 그 다음 문장들은 구체적 정보를 제시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인터넷 전문 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나열하는 접속 부사입니다. 점포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은행 업무와 관계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 은행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과
남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노년층은 편리한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 컴퓨터나 스마트폰, 은행 업무와 관련해서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검토한다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은행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계좌 개설부터 입출금까지로 보아서 구체적인 정보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내용 뒤가 바른 위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앞부분은 장점으로 생각하시고요. 하지만 뒷부분은 단점으로 생각을 해서 글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11번입니다. 지문은 읽고 두 문제 답하기. 공식 14번 인물의 심정 파악하기, 세부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유형 11 풀이비법입니다. 지문을 읽고 두 문제의 답하기 두 번째입니다. 1번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와 선택지를 모두 읽으세요. 자, 토픽에 등장하는 두 문제의 답하기나 세 문제의 답하기 문제는 반드시 문제 유형을 여러분이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문제 유형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 유형에 대한 풀이 방법을 여러분이 적용해서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읽고 유형을 확인하면 자, 그 유형은 우리 책 186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지를 통해서 명사나 동사, 형용사, 부사의 밑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지문을 읽고 핵심어에 밑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도 길게 쓰여 있지만 동의어나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을 잘 읽어야 합니다. 지문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같은 의미로 쓰인 다른 단어나 표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지에서 밑줄한 핵심 단어를 자세하게 표현한 정보가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속 부사나 한국어 문법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14번입니다. 첫 번째, 인물의 심정 파악하기. 밑줄 친 부분에 앞부분 또는 뒷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앞부분 또는 뒷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글 전체 내용을 고려하여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글쓴이의 심정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1번, 지문에 직접 제시된 사실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부 내용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새로운 정보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문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입장이 아닌 점순이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라고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자, 점순이는 밑줄 친 부분에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구웠는지 더운 김이 획 끼치는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붙듯이 지었다. 큰 따옴표는 대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너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은 큰일 날 테니 어서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두 사람이 점순이와 나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주었고 나는 감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야 비로소 돌아다 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나는 점순이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 동네에 들어온 것은 근 3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얼굴이 새빨개졌기 때문에 나는 놀란 것입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자, 밑줄 친 부분은 점순이의 심정을 확인해야 하는 밑줄입니다.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논둑으로 휑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점순이는 어떤 심정일까요? 1번 안심하다, 2번 미안하다, 3번 서운하다, 4번 당황스럽다. 나는 감자를 점순이에게 다시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점순이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입니다. 점순이는 어떤 심정일까요? 점순이는 서운한 심정을 갖고 있을 겁니다. 서운하다라는 마음은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게 되었을 때 점순이는 눈물까지 눈에 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문제 2번에서는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문제 2번의 4번 선택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5년 전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 1번, 점순이와 나와 점순이는 함께 일을 하고 있다. 2번, 점순이는 나에게 감자 5개를 주었다. 3번, 우리 집은 5년 전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 4번, 나는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 빨개진 것을 본 적이 없다. 4번 선택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과
선택지에 등장한 단어를 중심으로 내용과 같은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나와 점순이는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어느 부분을 보면 될까요?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자, 일하고 있던 부분은 나와 관계되는 부분이고요. 나와 점순이가 함께 일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2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점순이는 나에게 감자 5개를 주었다. 첫 번째 문장에서 감자 3개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5개를 주었다라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 우리 집은 5년 전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 자, 어느 부분일까요? 우리가 이 동네에 들어온 것은 근 3년째 되어오지만 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5년이라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나는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 빨개진 것을 본 적이 없다. 나는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정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자동차에 7번 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을 찾아갔다. 빈 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을 들여 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그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뜩하였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자, 밑줄 앞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힌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나는 어디로 드립다 쏟아냈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스코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온 26회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나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글 전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밑줄 앞 뒤를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맥없이 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디를 쏟아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나는 어떤 심정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어떤 심정일까요? 정답을 혼란스럽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맥없이 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고요. 하나도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고요. 자신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혼란스럽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고
밑줄 친 내용이 등장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보겠습니다. 나는 경성역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자, 여러 번 자동차에 7번 하면서 7번 한 것입니다. 따라서 1번 선택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2번, 나는 커피를 살 때 돈이 없는 것을 알았다. 자,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경성역 홀에 한 걸음 들여 놓았을 때 알았다. 3번, 내가 미스코시 옥상에 도착한 것은 저녁이었다. 자, 미스코시 옥상에 있는 것은 거의 대낮이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나는 옥상에 주저앉아서 26회를 떠올려 보았다. 떠올려 보았다라는 단어가 회고하여 보았다라는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7번 하면서 교통사고가 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성역 앞에서 라는 부분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커피를 살 때가 아니라 경성역 홀에 한 걸음 들여 놓았을 때이기 때문에 2번도 틀린 것이고요. 저녁이 아니라 대낮이기 때문에 3번 선택지도 역시 틀린 선택지입니다. 정답은 회고하여 보았다를 다른 말로 표현한 떠올려 보았다를 보시면 4번 나는 옥상에 주저앉아서 26회를 떠올려 보았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